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봅니다. 김선영의 인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뉴욕 현지 연결을 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요즘 미국에서 이제 주택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0.5%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개선된 경제 지표와 예상을 웃돈 기업 실적,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안정 등 여러 호재가 겹쳤는데요. 먼저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 내 주택 착공 건수가 전달보다 15.7%가 크게 늘어나 8개월 내 최대인 연율 109만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97만 5천 건을 상회했고, 선행지수로 여겨지는 건축 허가 건수 역시 8.1%가 늘어난 105만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100만 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올 후반기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가운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미국 최대 건축자재 업체 홈디포가 지난 분기 깜짝 실적과 함께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5.6%의 급등세를 보인 것이 투자자들의 이 같은 확신을 높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학적인 위기감이 감소한 것 역시 호재였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 대통령이 오는 26일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에서 만나 회동을 갖는다는 보도가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내 유혈 사태 해결 방안을 비롯해 양국 간의 천연가스 공급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정유, 제약, 건설, 반도체, 석탄, 소매, 인터넷 업종 등이 상승했고, 반면 금광 업종과 통신, 국책 몰기지 업체 등은 하락했으며, 마지막으로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상승한 2.405%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보겠습니다. 이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쪽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대한 이런 분석이 있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피치는 한국의 실질 성장률이 올해는 3.7%를 기록할 것이며 내년에는 3.9%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인해 2, 4분기 중 소비가 다소 줄긴 했지만 그 이후 한국 경제가 점차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화장품 업체인 엘리자베스 아데는 지난 분기 주당 순손실이 예상보다 34센트가 많은 1달러 04센트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23%가 폭락했는데요. 회사 측은 유명 인사를 기용해 출시했던 향수 브랜드들의 매출 부진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의류 판매 업체인 얼반 아웃피터스는 계열사인 프리피플과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4.5%가 상승해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에 올라서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미국 3위의 무선통신사 스프린트는 오는 8월 22일부터 월 100달러에 20기가바이트의 데이터와 무제한 통화, 문자 서비스를 최대 10개 회사 내 나누어 쓰게 되는 패밀리 플랜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4%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증권사 제프리스가 올 연말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자사 고객들에게 매수할 것을 권했다는 소식에 티네이저 대상 어페럴 업체 에버크롬비 앤 피치가 2.3% 상승했고, 헤지펀드인 하버그룹이 6.4%의 지분 보유 공시를 한 데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렉스스페이스가 2.7% 상승했으며, 마지막으로 대형 제약업체인 일라이 릴리는 개발 중인 당뇨병 치료제에 대해 FDA가 조건부 판매 승인을 했다고 밝히면서 1.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나왔는데,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도 좀 여러 가지 경제 일정들도 또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난 7월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7월 중 CPI는 전달보다 0.1%가 상승하는 데 그쳐 전망에 부합했고,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0.1%가 상승해 당초 0.2%였던 전망치를 하회하는 등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로써 미국의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 상승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주간 몰기지 신청 지수와 지난 7월 30일에 열렸던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될 예정이며, 미국 2위의 소매업체인 타겟, 건설 자재업체 로우스, 사무용품 판매업체인 스테이플스, ���렛패커드, 그리고 의류업체 엘브랜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가 증시에서 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덮을 수 있었던 거 지표 좋았고요. 실적도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증시의 상승을 꾸준히 좀 이끌어줬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4년 만에 최고치 이전 거래에 경신을 했는데 이날 다시금 고점을 높여놨네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환율 그리고 상품 채권 시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안정세를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환율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조금 소폭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 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죠.